안녕하세요. 타로늘보TV의 백원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다루는 아동의 문제 행동들을 윈지컬 타로의 시각으로 아동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면서 해결책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지컬 타로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준비한 사례는 114회 성인 ADHD 엄마와 분우발작 금쪽이의 대치라는 영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가게 되면은 꼭 한 번씩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주요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상황인데요. 금쪽이가 마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를 발견하고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엄마는 사주고 싶지만은 항상 남기기 때문에 사줄 수 없다는 의사를 타이르듯이 말하지만은 아동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며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근무하던 아동복지센터에서 육아시설 아동에 대한 올바른 훈육 방법을 교육받아 직접 적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쪽이와 같은 장보기 사례는 모든 양육자가 겪는 일이기에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동이 화를 내는 근본적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위해서 모든 양육자분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육아 방법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리 약속 정하기입니다. 윈지컬 타로를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요. 문제 행동이 또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아동과 함께 일지를 뽑아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금쪽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전에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 미녀와 야수 카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언을 보자면은 동화의 상황처럼 이 양육자와 아동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훈육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여기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부모의 마음도 자신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아동의 마음을 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양육자도 아동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이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동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야수와 같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아동의 상태를 미녀처럼 부드럽게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과 좀 습관들을 좀 예를 들어서 아동과 함께 문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문제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가정하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도 부모는 아동에게 문제 행동을 해결하거나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질문으로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뽑아보며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추가로 뽑아보면서 나누는 그 상담법은 더 뽑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일지를 뽑아보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에는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카드의 그림과 동화로 인식을 하고 있기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 카드의 이름을 이야기해주면서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은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제를 조금 빠르게 인식을 도와주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지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실제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그날의 일진을 뽑아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적용해 보았던 방법인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윈지컬 타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 좋은 지도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과속 방지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의 습관과 욕구에 따라서 마트를 가기 전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인지시켜주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도록 약속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과속 방지턱과 같은 효과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도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 정하기는 양육자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아이에게 사고 싶은 물건을 한 가지에서 세 가지 등을 직접 적어 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몇 개만 고를 수 있다는 등 아이와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도에 효과적이며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방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트에 들어와서도 한 번 더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함께 정한 약속을 반복하거나 어기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트에서 한바탕 사건이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면은 이 아동의 감정 상태가 정리되고 가라앉았을 때 아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로 카드를 뽑아 보았을 때 나온 카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동이 그 카드에 대한 그 배경 동화를 모른다면은 함께 동화책을 읽어보고 나서 그 카드의 키워드를 적용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은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를 보면은 이 하루 일과 카드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카드에 이제 물레가 돌아가는 이 바퀴살마다 다양한 모습과 변화가 있듯이 아동에게도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주면서 이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고집으로 강화된 감정 상태를 풀어주고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을 돌려주면서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인식을 하시고 양육자마다의 적절한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다르게 아동이 마트에서 약속을 잘 지켰다면은 그것에 대한 지지와 또 응원을 해주는 대화로 아이 스스로가 약속을 지켰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 나가는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습관을 강화시켜 주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지만은 칭찬 스티커라는 것을 활용해서 마트를 잘 다녀왔을 경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고 다 모았을 경우에는 이 보상으로 간식이나 어떤 활동을 해줌으로써 지금 당장은 욕구를 챙기기보다는 힘들지만은 약속을 지켜나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고민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윈지컬 타로의 활용과 훈육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쪽이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